MBTI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재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텐션이 높다고 해서 다 인싸는 아니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인싸, 아싸의 개념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NT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내향형?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줘야 내가 너무 따라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 넘는 유과장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분을 모시고 MBTI에 관련해서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헤일리님을 소개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헤일리라고 하고요. 이전에 뭐 상담, 평가,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계속 범죄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 과장님의 MBTI 컨텐츠를 제안받고 여러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MBTI에 대해서 검사 도구 소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MBTI는 성격용 검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진단성 검사예요. 평가할 수 있는 검사거나 진단성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정해졌을 때 이 사람이 무조건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유형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은 성격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가지는 건 있는데, MBTI를 설명할 때 연구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부분들이 손잡이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른손을 많이 쓰거나 왼손을 많이 쓰는 등 어느 한쪽에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눠지기 마련인데, 오른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왼손이 퇴화되어 있거나 오른손을 많이 써야만 똑똑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 나눠지는지, 그런 선호 행동, 선호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MBTI도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MBTI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 MBTI는 이렇다 하는 미신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NFP고 이분은 NTB인데 외향형 중 가장 내향형이다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인팁이었는데 대학생을 지나게 되면서 N팁으로 바뀐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바뀐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 MBTI는 수치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I와 E형의 경계선이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N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E가 붙기 때문에 다 외향형이지만 그 중에 가장 내향형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T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판단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F형이냐,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에 근간하는 T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NT 같은 경우에는 뭐 외향형처럼 그렇게 많이 활발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모든 걸 다 감싸 안고 이런 느낌은 아닌 부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꼭 외향형 중에 가장 내향형이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분명히 각각 영역이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어서 네, 애매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T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F인데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좀 고려해서 덜 나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하여튼 이거는 NFP라서 NTB라서 외향형 중 내향형인 게 아니라 E가 그냥 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이 수치가 낮아서. 네. 그리고 E랑 I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I는 무조건 뭐 아싸고 E는 무조건 인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I랑 E를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 아이는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뺏기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만 인싸고 아이는 아싸고 이런 개념으로 나누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 더 즐거워하느냐를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그 이 아이 중에서도 여기에 각각 선호 분명도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텐션이 높아지는 건 있겠죠? 근데 텐션이 높다고 해서 다 인싸는 아니잖아요. 텐션이 높아서 더 찐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텐션이 높아서 더 그 분위기에 참여를 못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수치가 높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림으로써 더 말을 더 잘하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인싸 아싸의 개념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보다는 더 힐링이 되는 타입인 거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더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으면 힐링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싸 아싸라고 나누기에는 E가 외향형이라도 찐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시끄러운 찐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텐션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텐션이 높으면 시끄러운 찐따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 MBTI 같은 경우에는 진로 고민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이런 심리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볍게 터치할 때 MBTI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커플끼리 와서 어떤 상담을 같이 받을 때 그 고민의 무게가 무겁지 않았을 경우에는 MBTI를 같이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서로의 나온 유형과 그 선호 분명도를 봐가면서 이 친구가 이럴 수 있다. 그럴 땐 이 친구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면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좀 퍼왔어요. 예를 들면 엔트제가 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인프피가 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 이렇게 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MBTI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재미로 보시면 돼요. 뭐 근거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지금 통계 수치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저 통계도 지금 얼마나 객관적인 것들을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MBTI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그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MBTI 교육할 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미있게 터치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적인 특성 부분이 일하는 장면하고 만났을 때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J-유형과 P-유형은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면에서 봤을 때 J-유형은 뭔가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고 뭔가 단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면 P형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이고 좀 신속하게 빨리 행동하고 바로바로 창의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직장 면에서는 조금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성격 유형이 가장 일 잘하는 부서에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 과몰입러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작이 어쨌든 나 자신이 누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초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내 대인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MBTI를 통해서 너는 어떤 성격이구나, 난 이런 성격이야 라고 대화가 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정말 말 그대로 선을 넘어서 너는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 라고 예견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판단적인 부분까지 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되려 성격을 이야기 나누는 거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MBTI를 보시면서 분명히 나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MBTI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나를 조금 더 잘 표현하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모두 다 이 MBTI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받아봄으로써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지, 진짜 내가 이런 특징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조금 더 재밌고 풍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유형이 나눠졌는지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요약하자면은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너무 과몰입돼서 MBTI라는 틀 안에 가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